동부그룹이 채권단과의 갈등 끝에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금융당국은 동부그룹에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는데요. 신용평가 등급도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경제금융부 권순우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권 기자 안녕하세요. 예, 권순우입니다. 요즘 네. 매일 통화하는 것 같네요. 네. 동부그룹 구조조정에 대한 금융당국의 현재까지 입장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그 최후 통첩이라는 표현은 조금 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그냥 그 구조조정 과정에서 좀 마찰이 생기다 보니까 그 워크아웃이나 자율협약에 들어가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워크아웃이나 자율협약에 들어가면 사실상 그 법정 권리에 가까운 준하는 그 기업 개선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동부그룹 차원에서는 좀 큰 압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채권단 같은 경우에는 동부그룹의 구조조정이 좀 미진하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인천공장, 동부제철 인천공장과 동부발전 당진의 패키지 가격을 낮추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음 달이면 그 7월 7일에 700억 원 정도 이제 회사채가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차환을 해줄지 여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환발행위원회를 원래 오늘 열으려고 그랬었는데 이거를 좀 27일로 미뤄가지고 좀 재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김남호 동부제철 김준기 회장님의 장남인데요. 김남호 씨의 금융계열사 지분을 유상증자를 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제공할 것을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부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김남호 씨 지분은 그 금융계열사 지분이고 그 금융계열사 지분을 비금융회사 계열에다가 좀 담보로 투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좀 밝히고 있어가지고 좀 현재까지는 좀 그 채권단과 동부그룹의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동부그룹은 왜 이렇게 이 동부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에 자기네들 이제 돈을 좀 집어넣겠다. 뭐 이렇게 지금 사재로 유상증자 800억 원을 털어서 유상증자를 하겠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네. 그게 그 동부그룹 쪽 입장은 이제 동부그룹 관련해서는 저 이충우 기자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것 같은데, 네. 그 증자를 할 때요, 이제 김준기 회장님이 증자를 하게 될 때 동부제철 쪽으로 증자를 하는 거하고 동부 인베스트먼트 쪽으로 증자를 하는 거하고 좀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김 회장 측은 그 동부 인베스트먼트 쪽으로 좀 증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회사 쪽에서는 그 동부제철에 지금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으니까 네. 거기 먼저 좀 지분을 투입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동부제철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 김 회장 쪽에서 담보로 제공한 화재 지분 그 자금 자체가 좀 희석이 될 수가 있고 동부제철 자체를 이렇게 살리는데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그 좀 영향가가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계열사인 동부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 100% 김 회장님의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증자를 하게 되면은 그 자기의 지분을 끝까지 유지를 할 수가 있겠고,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회사들을 좀 살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김준규 회장 쪽은 그렇게 좀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가 오늘 동부제철 패키지 인수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힐 것 같은데 네. 동부그룹에 대한 당국의 스탠스가 좀 변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근데 그 당국의 스탠스라는 게 좀 마땅히 없어요. 지금 구조조정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 건데, 동부그룹 구조조정에서 지금 제일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동부 패키지, 동부제철 인천공장과 동부발전 당진을 어떻게 매각을 하느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누가 옆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포스코 측에서 그 가격에 인수를 할 것이냐가 제일 큰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좀 이렇게 인수를 좀 꺼려하는 모양새를 계속 비추고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 포스코의 그 매각이 안 될 경우에 지금 그 20일과 23일 그 동부 계열사들의 신용 등급이 떨어졌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신용 등급이 더 떨어지게 되면 이제 투기 등급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차환 발행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용보증기금이나 채권은행들이 700억 차환을 해주는 것도 27일로 미룬 것도 포스코의 입장을 좀 보고 가겠다는 좀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그 선제적 구조조정이라는 차원에서
그 동부그룹을 이제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 포스코가 어떤 입장을 내비치느냐는 금융당국의 스탠스 변화보다는 동부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느냐의 제일 큰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12시에 뭐 발표한다 그러는 것 같다. 그 간담회 하면은 그 얘기가 좀 나올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동부그룹의 유동성 위기설 사실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지난 2003년도인가요?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은 이후에 지속돼 왔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산업은행 밀월 관계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의 뭐 어떤 역할, 책임론 이런 것들 나오고 있는데 금융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그 동부그룹 같은 경우에는 산업은행의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은 그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 넘게 그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었는데 그때도 뭐 대우 일렉트로닉스 지금 현재는 동부대우전자죠. 거기 M&A를 하는 과정에서도 좀 다들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음에도 산업은행은 이제 끝끝내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농업 분야에서 동아청과를 인수했고 뭐 특물방제 사업체인 세실, 가정용 살충제 사업체인 동호제약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들을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IT 분야에서도 뭐 다사로봇이나 뭐 일본 에이텍을 인수하면서 합병을 했고 화우테크, RT 반도체 등 IT 쪽도 굉장히 많은 그 M&A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산업은행은 계속적으로 그 부채 비율이나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으면서 관리를 해왔는데 이제 와서 그 동부그룹의 그 구조조정을 좀 지나치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좀 그 의견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 이전에 이렇게 그 동부그룹의 유동성이 좀 힘들어지기 전에 M&A 같은 거를 조금 이렇게 조절을 시켰다든지 하면은 지금보다는 좀 상황이 좀 낫지 않았겠느냐는 의견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약간 좀 정치적인 해석들도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전까지 그 MB 정부 시절 그 이전에는 그 대기업들의 어떤 확장 정책을 좀 전적으로 좀 지원해주는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그 그룹들이 한 번에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공적 기관인 산업은행이 좀 지속적으로 자금을 많이 투입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STX 같은 경우에도 좀 액수가 좀 큰데 무려 5조 원에 달하는 돈을 STX에 투입을 했다가 좀 부실 처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선제적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STX, 동양 뭐 또 하나가 그 성동조선 같은 경우에도 구조조정에 실패한 케이스로 좀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동부그룹은 그런 식으로 법정 관리를 간다거나 그런 식의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몸집을 줄이는 압력을 좀 가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산업은행이 좀 비올 때 우산을 뺏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도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부그룹이 좀 전향적으로 그 그룹을 좀 축소를 시키면서 좀 구조조정을 좀 진행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경제금융부 권순우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동부그룹 측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산업부 이충우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금융당국이 동부그룹에 대해서 굉장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 자율협약까지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동부그룹 측 입장, 지금 뭐 구조조정 걸림돌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세요. 예. 그 동부그룹은 이제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받았는데요. 그 기존에 논의하고 있던 자율협약 체결보다 이제 이제 기존에 논의하고 있던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보다는 워크아웃이나 자율협약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위이죠. 그렇죠. 특히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해당 기업의 채권이 고정 이하 여신으로 분류돼서 기존보다 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사실 동부그룹과 채권단은 자율협약 체결 단계부터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구조조정 방식을 두고 여러 차례 마찰을 빚으면서 자율협약 체결도 계속 미뤄져 왔었는데요. 그 갈등의 주 원인은 김준규 회장의 사재 출연 이해 방안입니다. 네. 동부그룹 주채권은행이 산업은행의 요구는 당초 약속했던 대로 김준규 회장의 사주 출연을 이제 서둘러 이행하는데 동부제철 유상증자에 800억 원 규모의 김 회장의 사재를 출연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동부 측은 이제 김준기 회장의 사재 출연
보다 이제 사제 출연을 더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다른 계열사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그 김 회장의 개인 재산 용토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동부그룹과 채권단의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사실 오너 일가에 대한 압박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데요. 앞서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김 회장의 장남인 김남호 동부제철 부장의 금융계열사 지분도 담보로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부 측은 이제 이에 대해서 그룹의 경영권이 걸려 있는 데다 김 부장의 지분 담보 제공은 당초 자구안에 없었다며 과도한 요구라고 반발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근데 동부그룹이 그냥 버틴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당국 입장에 대한 동부그룹의 어떤 대응 방안, 해결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사실상 동부는 이제 오늘 포스코가 이제 동부 인천 공장 인수에 대한 어느 정도 의견을 내놓을 거라고 예상도 되고 사는 기자간담회도 열릴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상 뭐 이제 채권단과 그 조율을 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해놓고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네. 사실 동부그룹은 현재 이번 주가 고비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다음 달 초에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네. 그 다음 달 만기가 돌아오는 동부제철의 회사채 상환 금융은 700억 원 정도인데요. 그 원활한 자금 상환 위해서 채권단의 도움이 절실한데 현재 상황은 여의치 않죠. 그 채권단과 갈등이 지속되면서 이제 워크아웃까지 검토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그 당초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차원 발행 심사위는 연기된 상황입니다. 네. 그 원래대로 이제 그 채권단의 이제 차원 발행의 승인을 내 가지고 이제 예정대로 동부가 추가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면 유동성이 감소하고 숨통이 트이게 되지만 지금 상황은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요. 그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동부그룹의 지주회사격인 동부 C&I도 그 다음 달에 5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고 그 9월에도 동부건설의 이제 회사채 500억 원 규모의 만기가 도래하는 상황입니다. 네. 줄줄이 암초가 대기하고 있네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예, 사실 상황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또 그 신평사들이 동부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이 조절이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일단 어제 한국신용평가는 수시평가를 통해 동부 C&I와 동부메탈, 동부건설 등 동부그룹 3개 계열사에 대한 신용등급 일제히 떨어뜨렸는데요. 이번 신용등급 강등으로 그 동부 계열사 그 C&I나 메탈 등 같은 경우는 그 투자 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인 BBB 마이너스의 등급을 받게 됐거든요. 네. 이제 이에 대해서 한신평은 동부제철 인천공장 패키지에 대해서 포스코가 인수를 재검토하기로 함에 따라서 그룹 구조조정 성사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는데요. 그 신용등급이 이제 투기등급으로 떨어지면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회사채 상환에는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이충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부 이충우 기자였습니다. 이 시각 뉴스룸에서는 어떤 이야기 오가는지 살펴보고요. 글로벌 인베스터 코너 이어갑니다.